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14단원입니다. 이제 14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단원이 좀 바뀔 거예요. 이제 14단원은 뭐 제목 자체가 최대와 최소죠.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요, 2차 함수 배우면서 2차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배웠죠?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좀 간단히 나올 거예요. 대신 중학교 때 배웠을 때의 최대 최소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최대 최소의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요, 그냥 그래프 모양만 알면 돼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놈은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고요. 위로 볼록한 놈은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었지? 그러면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하고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뭐 13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으로 연결도 시켜볼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단원 자체가 이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이제 요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우리 13단원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거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다루는 곳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워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차 함수에 따른 식을 알려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그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그려진 그래프를 어디에다가 좀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최대 최소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최대 최소 내용에 앞서서 방정식에다가 이용하는 것도 해봤고요. 부등식에 이용하는 것도 앞선 단원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포물선에 해당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에요. 바로 꼭지점이에요, 이게. 이 꼭지점의 y값. 만약에 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값이에요? 이게 바로 최소값이죠. 자, 위로 볼록한 모양,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역시 또 꼭지점의 y값, 이게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이죠.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변역이, 즉 제한 범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따진다. 그러면 제한 변역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변역이 없다라고 설명할게요. 자, 변역이 없을 때는 최소값을 갖거나 아니면 무슨 값밖에 못 가져요. 최대값밖에 못 가져요. 근데 너무 시시하죠.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요. 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변역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2차 함수나 포물선을 그려놓고서 무조건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하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상태에서는 최대값이 없으니까 범위를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적당히 그래프를 이제 자르게끔 x의 범위를 제한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우리는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 잘려진 모양.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프만을 생각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잘렸다라고 하면 자, 이제 잘려진 그래프 상태에서 가장 y값이 큰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범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야 어디에서 최대값 얼마가 생기고 어디에서 최소값 얼마가 생기느냐를 이제 우리는 그걸 조사를 할 거고 또 항상 그래프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범위도 고정해 놓으면요. 너무 또 쉬워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프는 가만두고요. 범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범위는 가만히 냅두고 그래프를 움직이게 만들면서 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이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최대 최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변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울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명 자체가 최대 최소인 걸로 봐서, 자, 이런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최대 최소 말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라든가, 뭔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 14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한번 새겨 보세요. 215쪽에 보시면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는 최대와 최소, 이건 중학교 내용입니다. 변형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라고 나오지? 예, 그게 선생님이 이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요 내용이고요. 주로 고등학교에서는 요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뭐 어떤 식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15쪽에서부터요. 218쪽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216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본 정석 보시면요. 이게 뭐 문자로 막 설명을 해놔서 그래요. 범위가 없는 거예요. 2차 함수를 주고 범위가 없다. 아래로 블록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최대값, 위로 블록할 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자,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제를 보시면 특별히 x의 범위가 없고요. 질문 자체도 뭐라고 했어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 꼭지점의 y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직접 기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17쪽에 나오는 14-1번을 한번 볼게요. XYZ은 실수입니다.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1번 보면요. X제곱에 플러스 2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을 주고 다음과 같은 식에서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한다는 소리예요. 범위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X, Y의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X제곱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2Y제곱 있고 8Y가 있어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과 Y에 대한 2차식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2배에 Y제곱 플러스 4Y 일단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를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입니다. 플러스 2배에 Y 플러스 2의 제곱 이러면서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 나오겠지. 자, 그런다면 XY가 실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제목이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제한 변형이 없는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실수잖아요. X-2도 실수예요. 제곱을 하면요. 0보다 커 나갔죠. 요것도 0보다 커 나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놈들은요. 요만큼은 이 0 이상이라는 거예요.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7을 뺀 거잖아요. 가장 작아지고 싶으면 결국은 이 값이 무슨 값이 되면 돼요? 0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은 얼마보다? 항상 마이너스 7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값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2차 함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자, 2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몇 종류가? 네, 세 종류가 섞여 있는 겁니다. X제곱에 2X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6Z. 그리고 플러스 15입니다. 그러면 요놈 가지고 완전제곱 하나 만들고요. 요거 가지고 완전제곱, 요놈 가지고 완전제곱을 하나씩 만들어요. 따라서 X-1의 제곱에 Y-2의 제곱, Z-3의 제곱, 그러면 1, 4, 9, 14, 즉 마이너스 14니까 얘가 플러스 1 되겠죠. 역시 세 종류의 세 개의 완전제곱 모양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전체적으로 값이 가장 작아지고 싶다라면 요 값이 뭐가 되면 될까요? 0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얼마? 1이 찾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 결국은 2차 항의 개수가 전부 다 무슨 수기 때문에 그래? 양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밑에 있는 14-1번 마찬가지 1번과 2번은 전부 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니까 1번에서 최대값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러니까 결국 그놈도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각각의 문자에 따른 완전제곱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8쪽에 나오는 14-2 문제 한번 보죠. 자, x에 관한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제곱이에요. 역시 문제도요. 뭐가 없어요. 제한 변형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 찾는 문제다? 꼭지점 찾는 문제다. 어떻게 찾으면 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됩니다.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놈은 x 이퀄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제한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값을 갖는답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때 바로 이 꼭지점에서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의 x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2,n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엔 이 함수의 그래프가 0,4를 지납니다. 0,4가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여기가 2라는 건 아니까 뭐 대충 이쯤에다가 0,4를 지난다. 그럼 0,4를 지난다는 말은 이 4라고 하는 값이 무슨 값이에요? 0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냥 y라고 써 있는데 fx라고 생각했다라면 이게 바로 f0 값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이 조건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0,4를 지난다. 자, 따라서 0 집어넣으세요. 그럼 a제곱 나오네요. 이게 f0잖아요. 그 값이 4래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분명히 답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최대값 갖기 위해서 위로 볼록해야 이 차항의 개수가 a예요. a는 무슨 모일까요?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중에 여러분들이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찾는 a 값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a 값 마이너스 2라고 구했으니까 요 식은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y 이퀄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4. 최대값을 어디에서? x는 2에서 n으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최대값 갖는 자리는 꼭지점 자리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값이 n이라는 거 압니다. 따라서 요 식을 뭐로 바꿔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식의 모양은. 그 다음에 모양은 뭐야? 플러스 n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냥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십시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었다고 생각해요.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 모양은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요 식은 마이너스 2에 자, 우리 요 1차항 계수의 절반을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건 x 마이너스 4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16분의 b제곱이야. 빼는데 요놈 때문에 8분의 b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8분의 b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4분의 b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알아요. 4분의 b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 값은 8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n 값은 요게 n 값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인 거고요? 2인 거고요. 요게 n인 거예요.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값은 요 자리다가 8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니까 12가 우리가 또 찾는 n 값이네요. 자, 문제의 질문은 a, b, n 값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8과 12가 여러분들이 찾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변역이 제한 변역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들은 항상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데 그게 결국 누굴 찾는 거? 꼭지점의 위치와 꼭지점의 y값을 찾으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복습 겸 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제한 변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9쪽에 가서요, 이제 제한 변역이 있는 최대 최소 문제. 자, 아까 선생님이 뭐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너무 설명으로 되어져 있는, 즉 219쪽에 보시면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제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항상 뭐로 설명하니까, 문자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제한 변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제한 변역의 그래프만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래프만 가지고 뭐를?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를 하면 된다. 자,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하는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문자로 되어져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그냥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뭐가 생겨? 꼭지점이 생기겠죠? 네,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게요. a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꼴로 생겼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A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래프는 한 종류만 할게요. 양수인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모양을 뭐 나누자고 말하면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그냥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나눈다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입니다. 그 꼭지점이 제한 변역에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은 이런 겁니다. 아래를 볼록한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알파라는 거죠. 이게 알파, 베타라는 점이에요. 자, 제한 변역을 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주냐면요. 꼭지점이 제한 변역에 없어요. 이렇게 줄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이곳이 A라 하고요. 이게 B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볼 거예요. 잘려진 모양. 자, 이 제한 변역에서의 최대 최소의 가장 핵심은 제한 범위 속에 꼭지점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꼭지점보다 왼쪽에 제한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뭐냐? 그러면 최대는요. FA 값이 최대인 거고요. 최소는요. FB 값이 최소인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비슷한 모양을 하나 그려보면 두 번째 모양은요. 역시 이렇게 아래를 볼록한 모양의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우리는 제한 변역을 주는 걸 항상 A, B 사이로 줄게요. 여기가 알파예요. 자, 이번에 제한 변역은 어떻게 줄 거냐면 A에서 B까지로 줄 거예요. 이게 A고 얘가 B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얼마큼만 자를 거냐면 A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자를 거예요. 요만큼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두 번째 모양은 제한 변역이 꼭지점을 벗어났는데 오른쪽으로 벗어난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최소부터 갈까? 최소는 FA고요. 최대는 FB겠죠. 가장 작은 값은 A에서 대응하는 함수값, 가장 큰 값은 B에서 대응하는 함수값. 자,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세 번째 그림일 것 같습니다.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의 이차 함수가 그려지고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A에서 B라고 하는 제한 변역을 줄 때 A는 알파보다 작은 쪽에 B는 알파보다 큰 쪽이에요. 자, 이게 A고 이게 B예요. 자, 이렇게 주면 우리는 그래프를 요만큼을 자를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을 찾을 거예요. 대신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번째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그림은 꼭지점이 제한 변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작은 최소값은 언제든지 누가? 꼭지점에서의 y값이겠죠. 최소는 F알파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최대가 뭐냐는 거예요. 자, 최대는 대칭축인 알파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최대값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파로부터 A까지와 알파로부터 B까지 누가 더 멀리 떨어졌느냐예요. 값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으면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값이 크겠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FA, FB 중에 더 큰 값이 있겠지. 응? 그게 바로 최대값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림을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려놨기 때문에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정확히 모를 때는 반드시 둘 다 확인해서 큰 값을 가져가시고요. 값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다 알려줬어요. 그럴 때는 대칭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최대고 이게 최대고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뭔가 식으로 막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양 끝에 함수값을 두 개를 구해서 누가 더 큰지를 꼭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 변역이 있는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는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 그림밖에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형태를 많이 나눠볼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이 뭐냐? 꼭지점이 대칭축이 제한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 있다 없다가 구분이 돼서 제한 범위를 벗어나서 꼭지점이 있으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무조건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림처럼 꼭지점이 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요.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생기는 건 맞지만 왼쪽 오른쪽 어느 값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생기는지는 반드시 대소 비교를 해줘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219쪽 아래쪽에 나오는 기본 정석의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또 그림으로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방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을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이해 한번 해보죠. 자, 220쪽에 나오는 기본 문제 14-3번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문자 계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만 잘 그려보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제한 변역을 0에서부터 4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의 범위를 0과 4 사이.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니까 대칭축, 즉 꼭지점을 찾으러 가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좌표 평면에다가 뭐 확실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더욱 좋지만요. 결국 핵심은 뭐라고 했죠? 대칭축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블록한 모양 그림은 그리고요. 이곳이 얼마? 1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0에서부터 4까지 자를 거예요. 그럼 0과 4는 0은 1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고 4는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가 분명히 멀리 떨어진 거 알잖아요. 대칭축으로부터 요건 1이고 요 놈은 3인 거 분명히 안다는 거지. 그럼 얘처럼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졌느냐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이곳이 무슨 값이 짜리라는 거예요. 최대값 짜리라 이거예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값을 정확히 모를 때는 반드시 확인해라. 이해됐지?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잘라요. 그러면 이곳이 무슨 값짜리? 최대짜리고요. 당연히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곳이 최소짜리죠. 자, 따라서 최소는요. 그냥 fx라고 합시다. f 제로값,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가, f1이지. f1이 대칭축에서의 f1 마이너스 4가 최소값. 최대값은 f4가 찾는 답인 거죠. 16에서 11을 뺐습니다. 그래서 5가 찾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y는 x제곱 더하기 3x. 이번엔 x가 0보다 작은 범위야. 범위를 줄 때요. 등호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2번은요. y는 x제곱 플러스 3x. 1번에서 제한 범위를 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줬어요. 근데 얘는 x가 0보다 작다라고만 줬거든요. 마찬가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양의 보물선이 그려졌어요. 자, 이곳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0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여기에 0이 있어요. 이렇게 0이 있는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하는 거예요. 빼고. 이렇게 빼고 왼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본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보는 거죠. 최대값은 없죠.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거는 결국은 최소값만 존재하겠죠. 역시 그냥 f라는 기호를 쓸게요. 2분의 3에서의 함수값, 즉 꼭지점에서의 y값인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하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얘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1번처럼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 누구보다 커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3번은 2보다는 커나 같고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요. 4보다 작다. 한쪽은 등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수 없으면 최대 최소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도 마찬가지 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y =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번에는 2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모양의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범위. 자,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9 꼭지점의 좌표가 1,9인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위로 볼록한 모양의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대칭축 자리에는 얼마가 있느냐? 1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디냐면 2에서 4 사이인데요. 2는 들어가요. 여기가 2고요. 4는 여기에 있는데 자, 이 점은 포함하는 거고요. 요거는 빼고 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림은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꼭지점이 제한 변형을 벗어났죠. 제한 범위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이 최대값 자리고 여기가 최소값 자리여야 해요. 근데 여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은 없다 이거예요. 최대값만 있는 거죠. 자, fx라고 할게요. f2 값입니다. 자, 2를 집어넣으니까 1이고요. 8이 나오겠죠? 최소 네,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다라고 해서 뭐 늘 최대 최소가 있는 건 아니네요. 어떤 경우 이렇게 등호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는 두 값 중에서 어느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1번처럼 양쪽에 등호가 다 있는 제한 범위 문제는 반드시 최대 최소 문제가 꼭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오는 14-5번 문제도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14-4의 기본 문제 221쪽 한번 가볼게요. 표시 좀 해두시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 범위를 다루는 문제들 중에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14-3번과 같은 기본 문제는 뭐 범위 자체에도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 자체에도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그래프도 고정되어 있고 범위도 고정되어 있는 문제. 자, 그런데 이제 14-4의 기본 문제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최대 최소를 하다 보면 범위를 가만히 내비두고 그래프가 움직일 수도 있다. 또 그래프는 가만히 두고 범위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다. 1번은 범위가 움직이는 거야. 2번은 그 반대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하는 범위는 가만히 두고요. 그래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중요합니다. 꼭지점의 위치만을 잘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1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y 이퀄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무슨 값? 최소값. 이놈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그럼 먼저 유식. 대칭축을 좀 구해보러 가죠. y 이퀄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 됐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2예요. 항상 중요한 건 이 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예요. 자, 그러니까 a 값을 정할 때 a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2가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a를 여기다 정했어요.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랬으니까 이 a의 오른쪽 그래프를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은요. 이렇게 a를 정했어요. 그러면 a의 오른쪽이니까 이 그래프를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a를 정하는 경우 이 a가 꼭지점보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범위를 정하는 경우 첫 번째로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a를 정하면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모양은 a가 2보다 클 때예요. 자,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두 개를 따로 그려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지? 여기가 뭐냐면 2죠. a를 어디로 정하냐면 이쪽으로 정하라 이거죠. 이렇게 정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이잖아요.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만큼을 보라는 소리고요. 따라서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겨? 최소는 F2가 우리가 찾는 최소가 되는 거고요. 무조건 1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2죠. a를 정할 때 2보다 오른쪽에다가 정하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볼 거예요. 어디가 최소예요? 뭐 당연히 a일 때가 최소겠죠. 그래서 요때의 최소값은 fa 값이 최소인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움직임에 따라서 꼭지점이 포함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꼭지점을 포함하지 못하면 이 경계인 A에서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은요. 범위를 가만 냅두고요. 그래프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 제한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주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그랬어.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상세하게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만 잠깐 설명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번엔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평면에 이것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자, 저 범위를 가만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만을 볼 건데 어디에 꼭지점이 존재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 두 번째는 꼭지점의 위치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모양은 꼭지점의 위치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림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2번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게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세 번째 그림은 1보다 더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각각의 경우 최대값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은 3번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y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따라서 위로 볼록한 모양의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얘가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꼭지점이 어디를 벗어나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로 볼록한 모양. 선생님 여기 그림은 아래로 볼록을 잘못 그렸네. 네, 자, 문제는 이제 위로 볼록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곳이 뭐냐면 A예요. 자, 얘가 정해준 제한 범위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벗어났습니다. 저렇게 벗어났어요.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만 볼 거라 이거예요. 자, 어떨 때 가장 큰 값을 갖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가장 큰 값을 갖죠? 그러니까 이때는 f-1 값. 자, 이걸 fx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요 값이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최대값만 구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땐 이렇게 생긴 꼭지점 A라고 하는 놈이 제한 범위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보면 바로 꼭지점에서 무슨 값이 생깁니까? 최대값이 생깁니다. 이때는 바로 FA인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은요. 자, 이 상태에서 꼭지점이 더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벗어나면 어디서 최대값 가질까요? 네, 바로 1에서 최대값 갖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F1이 최대값이고요. A라고 하는 값이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와 같은 모양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곳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인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우리 1까지만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만큼의 그래프를 생각합니다. 최대값 갖는 자리는 어디? 바로 1에서 최대값. 따라서 F1 값을 여러분들은 찾으면 되고 2A-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또 이런 문제 풀면서 또 순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요. 아, 선생님 이게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등호는 어디다가 붙이는 건가? 등호를 붙이는 곳이 어디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등호는 아무 데나 붙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예, 근데 여기서 이걸 등호를 떼버려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다 붙여요. 여기다. 그러면 답이 변하느냐면 안 변해요. 1보다 크거나 같다에 지금 등호를 붙였죠? 그럼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느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절대값 기호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A-A.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안 쓰면 틀리나? 아니라 이거예요. 이 등호는요. 이쪽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붙이면 0이고 여기다 붙이면 마이너스 0인데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은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의 등호와 1일 때의 등호는 우리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에다 붙였고 1보다 크거나 같다에 붙였지만 가운데 있는 거 있지? A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에 붙여도 상관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오는 여러분들 14-6번도 유지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 문제 내용이 지금 뭐 범위를 준 것도 그렇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1번만 기본 문제에서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고 유제에서는 작거나 같다라고 준 것밖에 없어요. 자, 222쪽에 나오는 기본 문제 14-5번 한번 가볼게요. XY가 실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일 때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표시 좀 하십시오 또. 기본 문제 14-4번도 중요합니다. 범위를 움직이거나 그래프를 움직이는 최대 최소 문제도 중요하고요.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한 거라고 했고 지금 14-5번의 기본 문제는 뭐냐면요. 식을 하나 조건식을 주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 14-4번에서 풀었던 문제는 문자가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떠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일 때 4X 플러스 Y제곱의 요 놈의 최대 최소예요. 관계식 하나 주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은 좀 전혀 같아 보이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또 이제 새로운 최대 최소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기본입니다. 문자가 2개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2개인 것의 최대 최소 문제. 자, 문자가 2개로 주어지는 최대 최소는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가장 기본은요.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2개가 있으면 최대 최소를 잘 못 풀어요. 문자를 하나만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하나만 남기려면 하나는 어떻게 할까?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뭔가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 하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Y라는 문자로 바꾸거나 Y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식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얘가 그거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라고 하는 X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를 한 종류의 문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바꾸느냐? 4X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Y제곱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4-X제곱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X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졌죠. 위로 블록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최대값만 생겨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최소값도 구하래요. 그러니까 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문자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관계식으로부터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 넣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범위가 생겨나는 문제라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식을 잠깐만 정리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그래서 위로 볼록한 모양의 보물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꼭지점에서 최대값 8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값은 과연 뭐냐? 또 이게 진짜 최대값인지도 아직 잘 몰라요. 네. 어쨌든 위로 볼록한 모양이라는 거죠. 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y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4-x제곱으로 바꿔 집어넣지 않습니까?
자, 이때 XY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Y는 실수입니다. X도 실수입니다. 자, 뒤에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앞쪽에 있는 Y제곱이라고 하는, 즉 좌변에 있는 Y제곱이라고 하는 건 실수를 제곱했어요. 항상 무슨 수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Y제곱이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요게 X의 범위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X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게 돼 있다. 그래서 갑자기 보이지 않던 범위가 생겨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문제 14-5는요. 문자가 두 개가 주어진 식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문자를 하나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면 된다. 자, 이제 바꿔주는 과정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제한 범위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에 저 제한 변역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위로 블록하거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는 만약에 제한 범위가 없다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하는 거라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고 문제를 내는 시험 문제는 항상 제한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문제를 딱 읽고요.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아, 그러면 당연히 뭔가 제한 범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어디에서? y가 실수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제한 범위가 생긴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y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위로 볼록한 모양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자르십시다.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책에서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거의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어차피 최대 최소 문제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다 없다만 알면 된다라고 했어요. 얘가 2죠. 근데 이 2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제한 범위를 딱 경계선으로 갖고 있네요. 우리가 찾는 제한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그래프만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최소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최대는 2일 때의 함수값. 그래서 최소, 자, fx라고 생각하고요. f-2. 최대, f의 2. 이미 뭐 꼭지점에서의 y값은 8인 것은 알고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에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요. 문자가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문자가 소거가 되면 그럼 100% 제한 범위를 남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소거하는 과정에 범위를 남기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안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범위가 생길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꼭 문자가 소거가 되는 과정에는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100% 제한 변역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 아까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2차 함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밖에 안 생길 건데 제한 범위가 없는데 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까? 아, 그러면 생기는 거구나. 그럼 어디서 생길까? xy라고 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는 조건을 왜 줬을까?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라고 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고요. 14-4, 14-5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14-7은 이제 식을 한 문자로 바꿔주고요. 제한 범위 찾는 것까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가 3이고요. x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리고 2x제곱 더하기 y제곱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x 플러스 y는 3. 자, 이게 뭐냐면 관계식인 거예요. x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의 최대 최소입니다. 문자가 두 개죠? 관계식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제곱에 플러스 y 자리를 바꿀게요. 3-x로 바꾸면 이와 같은 모양의 식이 생겼을 거고, 따라서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생겼습니다. 저거는 이제 3으로 묶어내고 x-1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6 하면 아래로 블록한 모양의 포물선 하나가 그려질 거예요. 대칭축 자리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범위가 도대체 어딜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x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있을까? 있다 이거예요. 요거잖아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y는 누구랑 같죠? 3-x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요 놈하고 y라고 하는 놈은 3-x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x는 뭐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겨서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차함수 이 범위에서 뭐를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대칭축의 위치가 1이기 때문에요.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대값은 1에서 생각하면 0까지의 거리보다는 3까지의 거리가 더 길잖아. 그죠? 더 멀어. 그래서 F3 값이 최대값, F1 값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223쪽을 한번 가볼게요. 응용입니다. 223쪽에 나오는 응용 문제는 방금 전에 우리 뭐 2차 함수 또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문자가 두 개인 거, 문자 통이라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변역이 있을 때 괴한 변역이 움직이는 거 해봤고요. 또 범위는 가만히 있고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14-6번은 응용입니다. 식 세우는 겁니다. 식 세우면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제한 범위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4-6번. 길이 20m의 철망을 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과 원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해요. 특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도록 만들 때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20m짜리 철망을 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래요. 하나는 직사각형, 하나는 원이라는데 원의 지름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야. 가로 길이와 똑같아지도록. 자, 이와 같은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 건데요. 무슨 길이가 똑같으냐면 요 지름의 길이는 요 가로 길이와 똑같대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철망의 길이는 20m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하고 싶은 건 이 넓이와 요 넓이예요.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고 싶으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가로, 세로 길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뭐 문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름의 길이는요? 2x죠. 그러면 그 길이가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란 뜻이잖아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면 세로 길이. 얼마인지 몰라요. y. 물론 선생님 저는 저거 아는데요. 어떻게 알았니? 전체가 20인데요. 여기 4x 있고요. 여기까지 6x가 있으니까 20에서 6x를 빼요. 그거 가지고 요 세로 길이 2개 만들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y라고 써놓은 이유는 x, y 사이에 그냥 관계식 하나 만들고 나중에 가서 방금 전에 말한 그 식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는 순간에 결국은 요 둘레의 길이, 여기 지금 6x가 아니라 이 원둘레야, 원둘레.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이 원둘레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20이 된다는 것만 이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둘레의 길이는 2파이 x가 되겠죠. 2x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x, 2x니까 4x가 되겠죠. y가 2개 있으니까 2y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철망의 길이입니다. 20이라 이거예요. 자, 요걸 우리는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설명했던 식일까? 그렇지. 문자를 통일할 때 사용하는 관계식입니다. 자, 이제 관계식 하나는 찾아냈고요. 뭐의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면 원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파이 x제곱 플러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 길이를 곱한 거야. 자, 이것이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이에요. 됐나요? 문자가 이 파이는 어차피 3.14 원주율 숫자잖아요. x, y 문자가 2개 있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소거합시다. 뭐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파이 x제곱에 x 곱하기 자 2y 자리에다가 20
마이너스 2파이x 마이너스 4x인데 전부 다 약분을 해서 집어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가 있으니까 2y 대신에 20 마이너스 2파이x 마이너스 4x. 자, 이러면 이제 x에 관한 2차식이 생겼죠. 완전제곱으로 갈 건데요. 그 완전제곱으로 가기 전에 범위라고 하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범위는 x에 관한 식이고요. 자, x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거나 또는 원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절대로 무슨 수는 안 될까요? 네, 음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커져도 x값이 얼마가 되지 못하느냐. 뭐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 y 값이야. 요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아무리 커져도 y 값 내지는 이 y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은 안 돼요. 이해됐지? 이제 그게 x의 범위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파이 x제곱. 여기 파이 x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 x제곱. 그 다음에 요놈까지 4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0x. 어디로 블록한가요? 네, 위로 블록한 모양의 포물선이 생기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위치가 모양이 조금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한데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로 묶어내고 나서 1차 함계수의 절반 가지고 계산하면 꼭지점의 위치는 파이 더하기 4분의 10입니다. 이놈은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의 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의 10의 제곱 그리고 뭔가 값이 생겨나겠죠. 네,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라는 거예요. 꼭지점이 제한 변형 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면 그곳에서 무슨 값이 생기고요. 최대값이 생겨날 것이고요. 만약에 벗어난다 그러면 또 이제 뭔가 경계점을 찾아야죠. x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x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고요. 길이니까 y도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y를 찾아볼게요. 자, 양변 전부 다 2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y를 구해보면 y는 10 마이너스 파이 x 그리고 마이너스 2x 이게 y입니다. 그런데 이 값도 역시 길이에요. 무조건 뭐보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요놈 우변으로 x로 묶어놓은 놈 우변으로 이항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요. 파이 플러스 2분의 10이라고 하는 값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생기냐면 x라고 하는 값은요. 0보다는 크고요. 뭐보다? 파이 플러스 2분의 10이라고 하는 값보다는 작은 값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제한 변역이에요. 근데 이 제한 변역의 오른쪽 값을 생각해 보면 대칭축을 결정하고 있는 파이 더하기 4분의 10이라고 하는 값보다는 이 값이 더 무슨 값이에요?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저희 차함수 그래프는 위로 블록하게 그려져요. 여기가 뭐예요? 파이 더하기 4분의 10이에요. 근데 이건 틀림없이 양수죠. 그러니까 0은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2분의 10이라고 하는 값은 얘보다 큰 값이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파이 플러스 2분의 10이에요. 양 끝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비어있긴 해요. 이렇게 여기 비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최대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꼭지점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최대가 되게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x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최대입니까? 바로 대칭축에서 최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x값은요. 최대가 되는 x값은 파이 플러스 4분의 10. 요게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우리의 넓이죠. 원의 넓이하고 직사각형 넓이가 더해진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계수들, 이 계수들이 뭐 이렇게 파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간단한 상수로만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어진 철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둘레의 길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관계식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그랬으니까 원의 넓이, 직사각형 넓이 더해서 문자가 두 개니까 관계식을 통해서 한 문자로 통일. 그리고 x값의 범위를 찾는 거 할 수 있다라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제한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이제 223쪽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최대 최소 내용 중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특별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게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풀었던 또 다른 방법을 써도 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판별식만 가지고 풀어봐야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양은 어떨 때 판별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편한지, 그리고 무슨 조건을 꼭 필요로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엔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꼭 복습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